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병호 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간지는요, 천간에도 병화, 지지에도 오화, 천간 지지가 모두 화기로 굉장히 화기가 강한 그런 간지입니다. 병화는 인오술 삼합을 하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인월에 중기병화로 이제 생지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오화에서 가장 강해졌다가 술토에서 삼합을 마감을 하는데요. 인묘진이라는 건 목이고요. 사오미는 화, 신유술은 금입니다. 그래서 이 9개월 동안 인오술 삼합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인묘진이라는 목에 의해서 화기가 커가죠. 그래서 목생화의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커간 그 화기가 사오미에서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 강력해진 화기는 다시 신유술이라는 금을 익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삼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다는 건 병화가 할 일은 목에서 키워져서 강해진 다음에 금 열매를 익히는 그런 작용을 하는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일단 병화가 어느 계절에 태어났냐, 그리고 오행의 글자 중에서 어느 성향이 강하냐에 따라서 이 병화가 하는 일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기가 강하다 그러면 금을 익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목이 강하다 그러면 이 목에 의해서 배우는 걸 의미합니다. 목은 화기의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배워서 가르치는 교육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만약에 화기가 강하다 그러면 몸이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금기가 있다 그러면 금을 익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공익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병화는 공익을 의미하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요. 공적인 일을 한다 그러면 사적인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글자예요. 그리고 만물을 높은 하늘에서 비추죠. 전체를 다 비추기 때문에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 없는 그런 의미가 강한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병화는 신유술이라는 금을 부풀리는, 열매를 부풀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분산하는 그런 의미가 강한 글자이기 때문에 부풀리는 성향으로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의미보다 좀 더 부풀리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부풀린다면 물질을 잘 만드는 그런 형태로 될 수 있지만 이게 잘못한다면 성향 자체가 화기만 강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부풀리는 그런 의미로 주변인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은 태양의 남중고도에 의해서 제가 계절의 상황이 달라진다고 예전에 얘기했었는데요. 묘월부터 신월까지는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만물을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질을 익히는, 열매를 익히는 그런 활동을 하지만요. 이제 6월부터는 다시 유술, 해자축, 인월까지는 음의 세계가 되고 그 음의 세계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뭔가 보온의 작용을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태양은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요. 차별하는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똑같이 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집중적이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세세하지는 못하다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이 마치 다 알고 있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교만함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오면 병화는 태양은 뜨죠. 그리고 세상을 쭉 밝히다가 저녁이 되면 그냥 지게 돼요. 그러니까 병화는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만물을 성장시키는
그런 속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병화는 공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병화라는 글자가 있는 사주에서 금이 강해진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공적이 아니라 물질을 익히는, 물질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임묘진이라는 건 우리가 보면 우리가 목생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임묘진은 병화가 임묘진이라는 목을 키우는 게 아니라요. 임묘진이라는 목이 강해질수록 병화가 그 기능이 더 강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구조에 따라서 목생화가 될 수도 있고요. 화생목이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에 의해서 자신이 강력해지잖아요. 이렇게 화력을 키워야지 사오미에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요. 신유술에서 금을 익히는 이런 순서로 가기 때문에 이 병화는 자신이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서 가르치는 그런 모습으로는 병화에서 교사의 의미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병화는 이렇게 무한분산 확산하는 에너지가 강한 상태인데요. 지지로는 오화예요. 오화도 인호술 삼합의 왕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을사에서 사화는 이 사중에 경금이 드러났잖아요. 활짝 핀 꽃 중에 암술수술이 수정돼서 열매가 이제 요 경금이라는 열매가 생겨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육양에서 이제 일음이 생겼어요. 오화월에는. 그러면 이 오화에서는 이 생긴 경금을, 물질을 익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화월부터는요, 일음이라는 응집을 하는 기운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고요. 오화의 지장간을 보면은 병기정이 있어요. 무한분산 확산하는 에너지를 정화로 바꿔주는 그런 계절을 의미하는데요. 중간에 기토가 있죠. 이 무한분산의 의미를 응집으로 바꾸는 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기토를 중간에 둬가지고 기토를 이용해서 순서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화는 이제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러면 오화에서 오미 신유술로 금이 드러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오화에서는 사실 실속이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이 병호 간지를 보면요. 병화가 일지에 오화라는 근을 가졌잖아요. 일지궁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성이 굉장히 강한, 근왕한 일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존심이 강한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고요. 또 지지로는 인호술 삼합의 왕지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주 구조에서 인호술 삼합이 있다 그러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단체에 소속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호간지는 화기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만약에 물질을 익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려면 그냥 금이 약하게 오면 안 되고요. 보통 경신이라는 이런 강한 금이 와야지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으로 나갈 수 있고 물질을 잘 익힐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천간에 신금이라는 글자가 드러난다 그러면 병신합으로 병화에 무한분산하는 그런 기운을 잡아줄 수는 있지만 병호일주가 사옴이라는 화기가 굉장히 강한 그런 구조라면요. 이 신금은 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병호라는 간지의 그 강한 화기를 여기 오화에서도 기토가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기토가 드러나 있다, 천간으로. 그러면 이 병호의 강한 화기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호가 기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라면 이 기토는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을 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궁을 보면
십성으로 보면요, 이게 겁재예요. 일지궁의 자리에 겁재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겁재라는 건 그냥 배우자가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겁재에는 쟁제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37부터 45살 사이에는 이 쟁제의 의미로 인해서 물질을 탐하는 속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돈을 크게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신처럼 이렇게 강한 금이 있거나 운에서 경신이라는 이런 모습으로 왔다. 그럴 경우에는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의 강한 화기로 큰 열매를 잘 익혀서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요. 만약에 금이 아주 약한 상태로 온다고 한다면 그 금이라는 열매를 태운다는 것 자체가 없애버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뭐 사업을 통해서 이 금이 사라지는, 그러면은 쟁제의 의미가 일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업이 망한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병호간지는 겉은 병화예요. 그래서 화려함을 의미하지만 오화는 일단 응집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응집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화는 보통 정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화는 한 곳을 비추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외곽으로 귀퉁이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화의 시기에는 굉장히 넓은 곳, 화려한 곳에서 생활하는 모습이었지만 오화의 시기에 이르면 뭔가 공간이 굉장히 좁아진다거나 일을 하는 형태가 좀 더 줄어드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화의 시기에는 화려한 도심에서 생활하다가요, 오화의 시기에는 외곽으로 이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화려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보통 병호일주 연예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예인이라면 사실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금이 강한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금이 강하지 않다 그러면 좀 발전하는 게 쉽지 않다. 금이 드러날 때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요, 몸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이 오화의 시기에 몸이 아파서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여자 같은 경우는요, 병호간지에서 오화의 시기에 보면 기토라는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관을 키우는 그런 의미로 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일을 그만두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기는 우리가 예를 중요시해서 화기를 인이 예지신에서요, 예에다가 배속을 했는데요. 화기는 여름을 의미하죠. 그리고 만물이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화기는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기운도 강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이게 방만의 그런 형태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라는 장치로 강한 화기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런 기운을 조절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화기가 강하신 분들은 예의가 바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화기가 강하기 때문에 너무 강해질 경우에는 순간적인 폭발력으로요, 주변을 모두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너무 화기가 강하다 이럴 경우에는 좀 굉장히 강한 성격의 폭발성이 있는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호 일주 사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주가 두 분이 있는데요. 두 분 모두 병호일주입니다. 한 분은 BTS 방탄소년단의 정국군 사주입니다. 정국군은요, 정축년, 무신월, 병호일주예요. 신월에 태어난 병호일주입니다. 신월은 양의 세계죠. 그래서 아직은 열매가 지금 익어가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신월에는 병화가 이 신금의 부피를 부풀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 오화하고 정화가 신금의 내실을 다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분명하게 물질을 익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식상생재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글자의 방향을 보면 오에서 신을 향하고요. 신에서 축을 향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윗사람한테 소속된 그런 모습이고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비겁들과 함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에서 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가 화, 금, 수, 여기에 축 중에는 개수가 들어있죠. 그리고 축토 자체가 해자축으로 수기가 강한 토이기 때문에요. 화금수 조합으로 노래를 하는 가수로 BTS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운의 흐름을 보면요. 정미대운에 보면은 정미대운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 변동 변화를 의미하고요. 나의 마음이 동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해서 이 대운에는 뭔가 근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15살 신묘 그 자체로도 또 근본이 변동 변화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5살 때였죠. 슈퍼스타 K에서 오디션에 나가서 눈에 띄었는데요. 여러 군데에서 러브콜을 했는데 그 중에 이 방탄소년단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은 기해년에 병오대운이에요. 지금은 병오대운 기해년은 이 병오라는 건 일간 자신이 왔어요. 그러면 이 병오대운 자체는 자신이 활동하는, 자신이 원래 있는 그 공간을 떠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병오가 하려는 게 이 신금을 익히는 일이고, 그리고 축토 속에 이 담겨져 있는 이 신금을 익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질 활동을 위해서 외국으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물질 활동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병화는 제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화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그런 모습인데요. 올해 이제 기해년으로 뭔가 어두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그런 모습으로 기해년 개유월이었죠. 그래서 열애가 한번 났었는데요. 뭐 아니다라고 했는데 내년에도 경자년으로요. 경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월에서 동한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모습으로 이제 좌우충이 일어나는, 내년에도 뭐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 이게 여자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은요. 이윤미 씨 사주입니다. 이윤미 씨는 주영훈 씨 아내로도 더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신유년, 정유월, 병호 일주예요. 사주 전체에 화기하고 금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화기가 강하지만 그래서 그 화기를 잡아줄 수 있는 신유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화기가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화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려한 그런 모습을 즐기는, 그리고 반짝이는 걸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병호일주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2004년에 데뷔하셨는데요. 2004년이 경자대운 갑신년이에요. 경자대운 자체가 근본 변동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전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갑신년은 제가 이 유금월은 간목이 드러날 때 뭔가 결과가 있다, 좋은 의미다라고 했는데요. 갑신년부터 이제 데뷔를 해서 처음에는 가수로 활동을 했었죠. 이윤미 씨도 보면은 화, 금, 그리고 대운에서 수기가 왔기 때문에 화금수 구조로 가수의 그런 의미도 있긴 한데 원국 자체에 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진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유구머리예요.
유구멀은 신월처럼 병화가 주로 이 금을 익히는 계절이 아니고요. 이 유구멀은 사실 정화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면 월에 있는 월상 정화를 도와주는 정화에게 자신의 화기를 보태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더 돋보이는 게 아니라 주변인에 속해서 뭔가 2인자로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주연급이 아니라 조연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 자체도 유술 해자축으로요. 내가 활동하는 그런 시절이 아닌 정화가 활동하는 그런 시절로 흘렀기 때문에 내가 뭔가 돋보이고 드러날 수 있는 운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병호일주 제가 일지의 시간에 흐르면, 이 시기에 흐르면 뭔가 한쪽으로 들어가서 좁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그래서 그 전에 병화의 시절에 그 활동했던 넓은 그런 의미에서 좁아진 공간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대운에서도 신축대운이 오죠. 신축대운 자체가 또 근본 변동 변화를 의미하고요. 사유축 삼합을 하는 이 신유연의 상황에서 사유축 삼합을 마감하는 신축대운이기 때문에 뭔가 일단락 짓는, 그리고 삼합을 마감하고 쉬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은미 씨 같은 경우는 자녀들의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이 신축 대운 자체가 보면은 뭔가 그 연예인 생활을 어느 정도 끝내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시에 뭐 다시 금이 드러난다 그럴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 활동이 어느 정도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병옥 간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미 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